먼저 2020 의정부 미래교육 컨퍼런스에 초대되어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견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여파, 이제 뉴노멀의 교육을 새롭게 리프팅하자라고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교육의 표준. 오늘 교육장님과 함께 여러 장학사님들과 함께 의정부 교육, 나아가서 한국의 교육의 리프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부분에서의 이 제자라고 하는 리모델링 또는 컴퓨터에서의 리부팅, 즉 시리즈의 연속성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의 리부팅, 우리 의정부 교육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교육의 리부팅은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을까요? 이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들과 참여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교육의 패러다임의 리부팅 하나하나 짚어보고 오늘 대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K-팝보다는 이 어느 부분이 제일 대세에 와 있죠? 이제 모든 방송에서 보고 있는 한국의 대표 가요 뭐죠? 가요가 현재 몇 년 전에는 이 K-팝, 지금의 우리 방탄소년들의 이 글로벌 한류에 함께한 이 K-팝 마지막 종방 시간에 이 박진영 씨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씨.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옆에 또 뒤에 앞에.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요. 오늘 보이프렌드 우승까지 너무 아픈 얘기지만 지난 6년간 K-팝 스타 우승자 6팀 중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정규교육을 똑바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교육을 집에서 했거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꿈을 그리고 자기 세계를 펼쳤고, 저 또한 32년의 대학 교단에서 이제 이 본 방송을 굉장히 시청을 했는데요. 마지막 종방 시간에 이 박진영 씨의 이야기, 6년 동안의 K-팝 우승자의 정규 교육을 받았다 하는 학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교단에 32년에 몸을 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종방의 아쉬움보다도 교육의 현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리프팅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 종방에서의 박진영 씨 이야기가 이제 한국 교육의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K-팝의 우승자였다라고 한다면 교직의 보람도 있었지만, 나름 이 부분에 K-팝 6년의 우승자는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정규 교육의 문제점보다도 교육의 리프팅의 요소가 문제에 있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창의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 골든벨을 잘 보고 계신가요? 도전 골든벨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의 세상, 대출되어져야 될 하나의 퀴즈쇼라고 봅니다. 나름 이 골든벨이 한국 교육의 주춧돌에 한 몫을 했지만, 이제 지식에 기반되어진 암기의 퀴즈는 인공지능 세상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어떠한 부분을 연결시켜 놓고 집단지성의 토론의 수업으로 이제 호기심의 상상력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는 이러한 게임의 집단지성 토론의 장으로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한다. 사실 굉장히 집안의 가문이고 거기에 A+ 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와 함께 대한민국의 주춧돌의 한 몫입니다. 근데 A+ 되는 조건을 잠깐 한번 볼까요? 서울대생 희범이의 별명은 A+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면 이제 A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때만 그냥 쟤 A 플러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시범이는 A 플러스 학점을 받는 확실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놓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일단 다 적어놓은 다음에 다시 보면서 그냥 모르는 부분은 뭐 인터넷 찾아보든지 하는 거. 그냥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치고 있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교수님의 하는 말씀을 A에서 Z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쓰고 그 부분을 그대로 시험 답안에 옮겼을 때 A 플러스 학생이 된다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시험 평가 방식의 리프팅 요소 아닐까요? 집안의 가문의 영광의 서울대학 입학의 A 플러스 학생의 학습의 방법이 온리 교수자의 모든 음성의 메시지를 쓰고 달았을 때 A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 거. 이 부분 오늘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현대경영의 대가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가 대학 교직에 있는 저로서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미래에 많은 좌표를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A 플러스 4.0 이상의 학생들은 채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다시 보면 주입식으로 교육받는 애우고 쓰고 A 플러스 받는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의 부족은 현대 경영의 인재로서는 부적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the deal is, park your brains at the door, dude. Work your 9 hours, spend your money at the bar, have a good sleep off, and then do the same thing over again. But in a world where all economic value comes from creativity and imagination, then this doesn't work. There was a cover story in Fortune magazine a year or two ago on chief executive officers who had dyslexia. And of course, until recently, dyslexics were treated like dirt in the school system. And the guy who ran Kinko's was a dyslexic. And I love this when he was being just battered and bruised in school.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서울대학교의 A 플러스 학생의 조건과 유사하지 않나요? 학점이 높은 학생들 애우고 쓰고 읽는 자율성은 부족하지만 시키는 대로의 타성의 이러한 플로어는 현대 경영에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분의 이야기에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업에서 난독증보다 개짜들의 이야기를 무한한 자율성의 호기심의 상상력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할 수 있는 여건이 현대 사회에서의 채용 조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결부해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청년들이 왜 노량진 공시촌에 50만 명이 엎드려 있을까요? 노량진 공시촌에 5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되겠다고 엎드려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안정적일까요? 왜 우리 이웃 국가의 중국의 95%의 학생들은 창업이라고 하는 이 미래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야망찬 이 야망으로 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수한 한국의 50만의 청년이 공시촌에 엎드려서 미래의 안정적인 직업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이 부분 교육에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이 부분도 리프팅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미래의 직업 세계의 변화에서 2016년에 다보스 포럼,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65%가 배우고 있는 학습은 직업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교육은 앞으로 미래 세상에 창조할 수 있는 이러한 학습의 모듈로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현재 제공되어 있나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창조의 여건으로 지향점을 주고 있는 교육인지 우리가 리프팅의 조건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인공지능의 기반입니다. 인공지능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새로운 세상에서의 학습에 애우고 쓰고 했던 그 기반은 인공지능이 서포트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을 우리가 선물을 받고서도 활용의 범위를 축소해서 기존의 교육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익에 크나큰 손실 아닐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전문직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전문가의 전문직에서 폴리메스라고 하는 박식가를 요구하는 세상이 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우물을 파면 사는데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로 치과 기공과 교수로 33년에 있는데요. 저희 치과 기공의 프로세서 또한 수작업의 프로세서에서 디지털 프로세스로 거의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 하나만을 깊게 파서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갔을 때 폴리메스와 대적이 될까요? 이 폴리메스라고 하는 것은 박식가로 여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 즉 유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이러한 박식가들이 생존의 의미에서 N잡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N잡러는 하나의 직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서 부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 비전을 펼치고자 하는 박식가의 N잡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한우물 파는 깊이의 교육에서 여러 우물을 팔 수 있는 넓이의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우물을 깊게 파는 이 깊이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맥락 정도에서 여러 우물을 파서 융합할 수 있는 융합의 교육이 4차 산업의 인공지능 기반에서 우리가 한번 리부팅해야 될 법이다 라고 봅니다. 4차 산업 인공지능 기반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이제 파괴적 혁신으로 변화되는 교육. 좀 전에 우리 유 교육장님의 말씀 중에 의정부의 교육은 다른 시도와 달리 온라인의 코로나의 여파이지만 교사들의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가운 이야기는 같은 소재 신흥대학에 있는, 즉 저의 신한대학에 있는 모교의 같은 맥락으로 의정부의 교육의 발전의 패러다임이 이제 시도 쪽으로 향해 더욱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우리 파괴적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비빔밥이고 모자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의 비빔밥. 나물의 종류와 나물의 요소가 배합이 잘못된다면 비빔밥은 한류의 한식의 대표 음식에서는 탈락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국기의 이 모자이크 하나만 빠져도 한국 국기의 대표성은 상실되어집니다.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창의 융합형의 교육은 비빔밥과 모자이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 전공의 깊이의 교육에서 맥락의 넓이의 교육으로 함께할 때 창의 융합의 4차 산업의 선도적인 인재와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의정부 교육청에서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가운 말씀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 좀 전에 파괴적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이 초가속화 시대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분야는 힘들어지는데 특히 교육의 분야는 초가속화 세상에서의 스피드는 너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세상은 100마일이라고 하는데 교육의 이 속도는 10마일에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추월 정도는 아니래도 같은 동승의 스피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맥락에 창의성과 주도성과 적응력, 인공지능 기반에서 우리가 대혁신의 파괴적 부분이 창의력, 주도력, 적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어느 분이신지는 잘 아실 겁니다. 엘빈 분의 말씀, 한국의 학생들은 15시간 동안 학교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노량진의 공시총과 뭐가 틀린가요? 네,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노베이션의 이는 아닌 내부입니다. 내부. 거창한 혁신의 이노베이션의 이는 안에서 밖을 뜻하는 인과 새롭다는 뜻의 노바가 결합된 것으로 이제 의정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교육의 막힘의 현장을 쌍방향 소통의 수업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의 역할, 너무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이제 이노베이션 쪽을 들어가 보면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도를 기울였더니 명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교사 및 교수자들이 사회 공헌의 입장, 사회 발전의 입장에 쓰고 있는 논문이 스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 중에 교수자들이 쓰고 있는 논문이 스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진짜 스팸이라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이제 세상의 초가속화의 변화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바꿔보는 이러한 상이 교사 및 교수자의 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혁신의 대열에서 모든 부분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도 중요하지만 유에서 유의 창조도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3년의 대학에 있으면서 현재 25개의 특허 취득과 20개의 특허 출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치과 기공과의 국민구강보건의 노인들의 구강의 틀니를 제공해서 노후의 삶을 만족스럽게 제공해주는 전공의 교수입니다. 이제 치과 기공과 교수의 특허의 범위가 45개의 포인트는 아날로그 교육을 스마트 교육으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교육의 현장을 좀 더 디지털 혁명 쪽으로 끄집어내는 모토가 저희 연구실에 45개가 현재 걸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글로벌 대학의 하버드 대학부터 순위를 봤는데요. 이번 코로나19가 하버드 대학의 이 순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사이버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온라인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과 온라인 대학에서의 특이성,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맞춤식의 쌍방향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사이버 대학과 온라인 대학의 차이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 하버드 대학을 제치고 가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혁신의 패러다임에 당연히 학교에서 있어야 될 캠퍼스가 없습니다. 교사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체험 방법의 교육으로 미네르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을 앞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교수와 학생이 실시간 온라인이지만
상호작용의 피드백으로 개별 학생의 맞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번 우리가 코로나 여파에 교육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제 옛날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쌍방향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만들고 새롭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러한 인재가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의 역군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제품을 생각해내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시행하게 하고 지금의 교육,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이 다 벤치마킹에서 오는 교육의 따라잡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우리 한국의 우수한 교육을 이 따라잡기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문제 해결도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창의적 자율성으로 풀어내는 교육이 교실에서 함께할 때, 교실에서 개짜의 이야기를 교사와 교수가 공들여서 보고 그 개짜의 이야기를 무한한 창의성의 세상으로 연결시켜주는 교육이 이제 우리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리프팅의 한 요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의 힘을 키울 것인가라고 볼 때 이제 손가락 까닥까닥 몇 번만 움직이면 인터넷 바다라고 하는 이 정보의 이 인터넷은 모든 정보를 까닥까닥만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까닥까닥만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중요하다고 교실에서 우리가 혹시 예측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초중고 교육을 떠나서 제가 있는 대학의 현재 교육의 현실은 인구 절벽과 함께 대학의 생존, 하부의 교수의 생존과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찰밥통이라고 했던 교육의 현실이 생존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이노베이션의 대혁신이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리프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주어서 푸는 방법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문제 해결식의 주도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1세기의 핵심 역량 포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의사소통과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와 협업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가 교실마다 제공되어지고 있나요? 현재 들리는 많은 이야기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중고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교수자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콘텐츠의 질이 그리 높지 않아 등록금 환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와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은 나름 닫혀 있었지만 이제 교수자들의 콘텐츠가 오픈되어짐으로 인해서 대학 교육의 현실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과 하나 결부되어진다고 한다면 초중고에서도 과연 우리 선생님들의 콘텐츠가 질 높게 어떠한 정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듈식의 콘텐츠가 아닌 그 교실, 그 학생에 맞는 콘텐츠로 제작되어져서 제공되어지고 쌍방향으로 될 때 질이 더 높지 않을까요? 4가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입니다. 얼마 전에 미 대선이 끝났습니다마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토론회에서 참으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들려왔죠? 입 닥쳐라고 하는 얘기요. 민주주의 선봉에 있다라고 하는 미국
대선 주자들의 토론 문화에 입닥치라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포시에서 첫 번째의 의사소통은 좌측에 토킹 스틱이 있습니다. 이 토킹 스틱은 원주민들이 회의를, 미팅을 할 때 발표하는 분 앞에 토킹 스틱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말씀에 참견할 수 없는 이 토킹 스틱이 부족 문화의 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혹시 교육에서도 이제 타인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이제 경청할 수 있는 이 경청의 요소가 포시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그냥 나오나요?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의 조건에서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의 내용을 보면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들이에요. 이제 단순한 질문의 영역을 제가 좀 더 혁신하기 위해서 저의 별명이 I don't know 교수입니다. 학생들이 뭔가 물어보면 I don't know. 왜 그럴까요? 초판에는 학생들이 교수님이 성의가 없어 잘 모르시나 봐라고 하지만 점차 교수자의 의도를 알고 집단지성의 토론으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것이 교실에서 집단지성으로 창의력을 높이는 거예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연결되는 수업이 창의력을 높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또다시 보고 싶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연결성 아닐까요? 교수자의 이야기와 교사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교수자들의 이 창의력이 우리 학생들 앞에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어낸 키워드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제 세상은 3R의 지수를 내가 스스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3R 지수 몇 점 정도 되신가요? 3R의 첫 번째 DR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요소죠. 두 번째 스말이 있습니다. 스왈.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뭘까요? 초통령이라고 하는 꿈의 비전을 가진 이 세대들의 유튜브 문화를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른 UR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의정부의 교육관계 여러분, 3R 지수가 높으면 더욱더 높여야 되겠고요. 낮으면 이번에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의 나고자 좀 더 가장한다고 한다면 고독사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이 창의력의 이 3R 못지않게 호기심입니다. 수업에서의 호기심, 개짜들의 이야기가 수업의 방해꾼이 아니고요. 개짜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개짜들의 대표 인물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CEO들이 대학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교육의 중도 하차이기 때문에 내 꿈을 세상의 변화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의력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교실에서 교수의 창의력이 앞서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와 교수의 창의력이 올드 버전 속에 있는데 우리 애들에게 창의력 높이라고 예친들 될까요? 안 됩니다. 수업 구성과 수업 계획의 모든 부분의 포커스가 교과서적인 중심이 아닌 창의력을 높이는 호기심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는 패러다임의 구성이 이제 포시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콜라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협업은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시가 4차 산업의 인재 역량이라고 하는 거. 수업 설계에 깊이 포함되어져야 되고 수업 시수마다 이 포시가 요소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근래에 많은 특강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브리드 교수법이라고 외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교수법이 뭐야? 라고 저에게 많이 여쭤봤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혼합형 학습을 시대의 키워드로 제가 통칭을 했습니다. 이미 블렌디드와 혼합형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써왔던 부분이라 이 뉴 노멀의 키워드의 패러다임에는 부적당하다 해서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하이브리드로 통칭하고 많은 칼럼에서 대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하이브리드와 같이 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육도 하이브리드로 같이 풀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 교육은 이제 거꾸로 수업강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함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의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인성, 자율성, 창의성. 자율성과 창의성은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인성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유아 때부터 가정에서 조기에 서포트 되어질 때 인성과 이 자율성과 창의성은 4차 산업혁명의 인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인성, 자율성, 창의성. 자, 미래교육의 지식의 활용력입니다. 즉,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내서 무한한 세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맥락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의 활용력이 우리 교육에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티처라고 하는 이야기, 선생이라고 하는 이야기, 교수라고 하는 이야기, 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가르치는 식의 의미가 아닌 뉴 노멀의 패러다임의 튜터의 안내자로 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맥락이 아닌 세상 변화에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튜터의 가이드, 안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외쳤던 지식의 기반은 손가락 까닥까닥만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협력심. 좀 전에 콜라보레이션. 우리 교육장님의 말씀이 상호작용과 함께 팀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이 의정부 교육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 너무 반가웠습니다. 뉴 노멀의 교육의 리프팅. 저는 교육의 평가 방식과 교육의 수업 진행 방식 질 높은 수업 자료 제공의 콘텐츠라고 봅니다. 첫 번째, 교육의 평가 방식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가 미래 교육학자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대안 제시로 함께하고 제가 현재 교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전국의 390개 대학에 특강을 다니고 있는데요. 수업 공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여 년 전부터 꺼냈습니다. 많은 역풍을 맞았고요. 이번 코로나가 그 역풍에 서포트로 모든 교수자의 콘텐츠를 끄집어냈습니다. 거기에 교육의 평가 방식 한번 볼까요? 교육의 평가 방식. 주입식의 암기형 평가 방식을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 방식으로 전환하고요. 아날로그의 이 종이에 쓰는 지필고사를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 언제까지 진행할 거 있을까요? 자, 제가 하는 거 한번 볼까요? 누구나 학생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주관식, 객관식, 서술을 지필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손에 스마트폰으로 엄지적으로 얘들이 즉시 쓰고 제출하는 즉시 자신의 성적의 이 피드백을 알고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학습으로 문제를 다시 풀어서
다음 차시와 다음 주의 수업과 연결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아날로그식의 지필고사에서 스마트의 디지털 시험 방식, 리프팅의 하나의 요소 아닐까요? 네. 우리 학생들 책상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리 스마트폰 하나 있습니다. 컬러 이미지와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의 평가 방식, 의정부 교육에서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제안해 봅니다. 네, 알고 있는 지식을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이런 컬러 이미지와 모든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주관식 서술인데요. 지필고사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문제를 제공하면 학생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레코딩해서 한 문제당 5분 이상씩 말하는 학습법, 쓰고 읽고 외우는 이 교육의 방식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피치하는 거예요. 네. 한 문제당 5분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10분 이상 스피치를 하는 것 또한 뉴노멀의 시험 방식의 평가가 디지털 혁명의 세상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지금 Z세대라고 하는 우리 애들이 태어나는 이 가정을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예,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해서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요. 예, 의료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빌려서 검색을 통해서 자신이 탯줄을 자르고요. 예, 그리고 인증샷을 하나 해야 되죠? 네. 인증샷 하나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출생신고는 SNS 구글 계정 취득입니다. 그리고 집에를 갈 때 구글 맵을 통해서 집을 가고 있는 이 애들이 Z세대라고 하는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들어올 애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디지털 원주민이 아닐까요? 원주민과 이주민이 교실에서 만났을 때에 누가 변해야 될까요? 99명의 원주민 앞에 서 있는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미국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덕담의 이야기, 바다 건너갈 때 한국의 문화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미국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수업 방식, 제가 10여 년 전부터 스마트 교수법을 끄집어냈는데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수업에 쓴다고 라는 그 역풍이 지금은 교육공학에조차 쌍방향 매체 활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의 소통의 방식도 이러한 원주민들의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상호작용의 영역을 넓혀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이제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입니다. 저는 이런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도 저는 연구실에 스튜디오들을 꾸몄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실에 아예 대형 전자칠판을 스스로 준비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이브리드 교수법을 제가 질 높은 콘텐츠 제공으로 온라인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 및 교수의 연구실이나 가방 속에 언제라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 기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뒤집어야 할까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한국의 플립트러닝의 원조 교수입니다. 거꾸로 교실의 원조 교수예요. 2013년도에 KBS를 통해서 플립트러닝이 들어왔는데 플립트러닝의 개념을 보니까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왜 플립트러닝을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미리 해오게 하는 것이 플립트러닝이 아니고요. 교사 및 교수가 얼마만큼 수업을
준비하느냐가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예, 플립드 러닝 뭘까요? 최소한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줄거리 정도는 알고 와야만이 교실에서 집단지성의 토론의 수업으로 호기심을 무한한 상상력으로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거꾸로 수업에 플립드 러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러닝, 교수자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콘텐츠는 마이크로 러닝의 한입 크기, 우리가 한 봉지에 비스켓을 먹을 때 다 먹을 수가 없듯이 하나, 두 개씩 꺼내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비스켓 한 봉지를 다 먹듯이 이제 수업의 콘텐츠도 우리 애들이 8분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짤강으로 만들어서 모바일에서 언제라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끝나면 학습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러닝 약 7분에서 8분대 거리입니다. 시간입니다. 이제 교수의 역할이 뭘까요? 이겁니다. 교수자의 역할은 비계라고 하는 거예요. 100층짜리 건물을 짓을 때에 건물의 안내 역할에 버팀목에 비계가 없으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 현장에 와 있는 우리 애들의 무한한 이 상상력을, 꿈을 교사 및 교수의 비계 역할로 안내할 때 우리 애들은 공시촌에 가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접국보다 더 글로벌 영역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대역사의 창조적 인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사와 교수의 역할은 비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한한 세상에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비계. 제가 이번에 K-에두 연구소를 발족을 했습니다. 한국의 K-팝 그리고 K-방역, 거기에 K-에두를 한국의 이 글로벌 우수한 교육을 글로벌 시장에 펼치고자 K-에두 연구소를 발족해서요, 컨퍼런스를 크게 했습니다. K-팝, K-방역, K-교육, 여기에 우리 의정부 교육의 이 우수성을 K-에두의 접목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교육의 리프팅,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지만 저는 2017년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융합의 세상에 이제 단일 전공의 교수자에서 벗어나서 융합 전공의 교수자로 함께 할 때 교실에서 다양성의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 유발로 연결된다 해서 미래융합교육학회를 만들어서 현재 이사장으로 이제 좀 섞어지는 교육의 기반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국 대학의 교수들이 나름 이 콘텐츠 제작에 전도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20 의정부 미래교육 컨퍼런스에 기조 강연자로 초대되어 영광이었지만 역시 오늘 교육장님의 의정부의 이 앞서가는 이 교육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희망적이고요. 더욱더 우리 의정부 교육 옆에 있는 저희 신한대학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